레드카펫 위를 수많은 스타들이 지나가고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새 예능 음악 서바이벌 트롯 레전드 리부트 첫 녹화 날. 객석 곳곳에서 같은 말이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근데 임영웅은 안 나오나? 이 정도 라인업이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관계자들이 듣기 싫어했던 바로 그 질문. 제작진 입장에선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답해온 궁금증이었다. 이번 시즌 콘셉트는 미스트롯 4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길을 다시 선택한 사람들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항상 같았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다른 기대가 숨쉬고 있었다. 그래도 혹시 뒤늦게 깜짝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 기대를 뒤집어 엎듯 첫 회 오프닝에서 스모그 속을 뚫고 등장한 건 임영웅이 아니라 미스트롯 4위 상징적인 얼굴이었던 송가인과 트로트 프린스로 다시 떠오른 김용빈이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이 쇼가 단순한 리얼리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마지막 무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서서히 스튜디오 전체를 감싸기 시작한 건. 1막 다시 시작합니다. 송가인입니다.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고 깊고도 애잔한 소리가 무대를 가르며 흘러나온다. 아 물결표 아리랑, 스 물결표 리스리랑. 장구 소리와 함께 화려한 한복 대신 검은 드레스를 입은 송가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마른 듯한 볼. 하지만 눈빛은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미스트롯 4 출신 송가인입니다. 관객석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동시에 폭발하듯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감독이 쉴 새 없이 주민을 반복했고 조명 스태프는 그녀의 눈에 맺힌 미세한 물기를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송가인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고르더니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다시는 이런 큰 무대에 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관객들은 단번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노래가 너무 힘들어졌고 제가 노래를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결국 제가 노래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 말 뒤에 제작진이 의도한 듯 한 글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다. 리부트, 다시 부르다, 다시 살아나다. 송가인은 노래를 시작했다. 예전 히트곡이 아니라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직접 골랐다는 옛 민요를 재해석한 무대였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듯한 소리가 스튜디오 천장을 울렸다. 관객들의 눈가가 하나둘 젖어갔다.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묘하게 굳어졌다. 송가인의 눈빛은 이번 무대가 마지막이어도 좋다는 각오와 그래서 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도끼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긴장감을 단숨에 뒤집는 장면은 그녀가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찾아왔다. 관객석 한쪽 검은 마스크를 쓴 한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언니, 이제 그만 도망가요. 언니 탓 아니에요. 카메라는 순식간에 그 여인을 비췄다. 그리고 자막이 떴다. 정체불명 여성, 송가인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 스튜디오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노래 대결이 아니었다. 송가인이 멈춰 세운 자신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막 트로트 프린스, 돌아오다 김용빈의 미소 뒤. 두 번째로 무대에 호출된 이름은 예상외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다음 무대는 트로트 프린스 김용빈 씨입니다. 조명이 푸른빛으로 바뀌며 깔끔한 수트 차림의 김용빈이 등장했다. 어느새 그의 이름 앞엔 여러 수식어가 붙고 있었다. 재기 성공의 아이콘, K-트로트의 신성, 브랜드 평판 상위권 가수. 그러나 오늘 김용빈의 얼굴은 화면에서 보던 그 달콤한 미소와는 조금 달랐다. 어딘가 더 단호했고 근육이 약간 굳은 턱선은 극도의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롯 4 이후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김용빈입니다. 관객석 앞줄에서 한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도 임영웅은 안 나오나 보네. 그 말이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스튜디오 공기는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다. 비교의 그림자. 모든 트로트 오디션 출신들이 평생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이름. 임영웅. 제작진은 그걸 알고도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했다.
MC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영웅은 안 나오나? 이런 댓글. 저희도 다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 스튜디오가 순간 웃음으로 풀어지는 듯했지만 김용빈의 눈빛은 그 짧은 농담에 단단히 걸려버렸다. 카메라는 그의 눈동자를 클로즈업했다. 그 안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 질투? 열등감? 아니면 다른 어떤 것? 김용빈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죠. 임영웅은 안 나오나? 그런데 전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임영웅이 있든 없든 저는 제가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노래로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지는 짧은 순간 김용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깊고도 절박한 윤을 하고 있었다. 그가 부른 노래는 화려한 고음도 폭발적인 샤우팅도 없는 담담하지만 서늘한 곡이었다. 남들은 영웅을 부르지만 나는 아직 이름도 없는 그림자. 노랫말의 첫 줄에 제작진은 일부러 자막을 깔지 않았다. 그 대신 카메라를 객석으로 돌렸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노래는 누군가를 향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을 애써 타일러온 시간들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노래가 끝나자 심사위원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건 뭔가요? 김용빈은 웃으며 답했다.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지금 제 뒤에서 목숨 걸고 버티고 있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제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그 순간 대기실 모니터 앞에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졌다. 마진, 오유진. 이제 조명이 그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막 목숨을 건 도전자들. 마진과 오유진. 3에서 1. 마진 웃음 뒤에 빛. 대기실 한 구석. 위상 스태프가 마지막으로 드레스를 정리해주자 마진은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때요? 너무 싸 보이지 않죠? 스태프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언니는 아무거나 입어도 무대에서 빛나요. 그러나 그 말은 마진의 가슴을 더 끌어내리는 추처럼 느껴졌다. 빛날수록 위험해지는 상황. 그녀에게는 분명 존재했다. 마진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소극장에서 소박하게 노래를 부르던 생활형 가수였다. 그러다 미스트롯 사를 통해 뒤늦게 인생 역전을 꿈꾸게 되었고 잠깐이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찾아온 건 화려한 광고도 수억짜리 행사도 아니었다. 누님, 이번에 앨범 한번 크게 가시죠. 저희가 투자 다 합니다. 그녀에게 달콤한 손을 내민 건 이른바 행사기획사라는 이름의 반쪽짜리 회사였다. 계약서의 글씨는 작았고 설명은 늘 빠르고 친절했다. 녹음비, 홍보비, 뮤직비디오, 위상, 헤어 다 저희가 먼저 내드리는 구조입니다.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8대2로 나누는 거죠. 누님이 저희가 8. 마진은 그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라도 생기면 괜찮겠죠. 그녀는 몰랐다. 수익 발생 전까지의 모든 비용이 전부 빚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앨범은 기대만큼 주목받지 못했고 행사는 생각보다 적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현재까지 누적 비용 정산표입니다. 총 1억 8천. 빠른 시일 내에 성환 계획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마진에게 노래는 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이 되었다. 그녀가 트롯 레전드 리부트에 출연을 결심한 순간 기획사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좋습니다. 대신 여기 조항 하나 넣을게요.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모든 출연료 및 부가 수익은 기획사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 다시 마진은 그 조항에 사인을 하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오늘 무대는 단순한 재도전이 아니었다. 실패하면 인생이 통째로 압류당하는 무대.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었다 고 말할 때 그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3에서 2. 오유진 약속의 무게. 반면
오유진의 대기실은 비교적 조용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어폰으로 녹음해온 자신의 리허설 음원을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호흡이 너무 길어.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야 해. 옆에서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유진아, 컨디션 괜찮아? 요즘 잠 거의 못 자잖아. 오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이 무대만 잘하면 아버지 수술비 정말로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머리를 짧게 깎은 소녀. 그게 바로 고등학생 때의 오유진이었다. 오유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다. 한 번이 큰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그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노래라며. 아빠는 네가 노래할 때가 제일 좋더라. 그 말 하나를 믿고 오유진은 수많은 오디션에 도전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장르는 트로트로 좁혀졌고 이미 시장에는 선배들이 넘쳐났다. 그녀가 미스트롯사에서 잠깐 주목받았을 때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작은 TV를 보며 손뼉을 쳤다. 저게 내 딸이여, 내 딸.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박수칠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오유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치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장기적인 재활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였다. 트롯 레전드 리부트 우승 상금이 그녀에겐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삶과 직결된 숫자였던 이유가 저는 그냥 노래를 잘하고 싶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못 부르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오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방 부서졌다. 그녀가 목숨 걸고 도전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빠한테 한 약속, 무대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 약속만은 절대로 깨고 싶지 않아요.